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PUB 제작을 할 때, 그러니까 각 서점에서 EPUB 제작에 관한 어떤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서점에 이제 계약을 하면은 계약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그 제작 EPUB 그러니까 이북 파일 제작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거든요. 뭐 예스 같은 경우는 EPUB 제공 가이드, 다음에 알라딘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 가이드. 이 파일들을 주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살펴보면은 이 법은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 어떤 그런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이 법 제작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잘 몰라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계속 그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되기 마련인데, 이런 제작 가이드나 매뉴얼을 조금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 파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교보문고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 법 파일 크기 HTML 설정이 있네요. 파일은 최대한 작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다운로드 받아서 기기에서 이제 구동을 할 거니까 파일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펍 같은 경우는 HTML 파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챕터별로, 대부분 챕터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 그 크기가 300KB 이하로 제작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로 돼 있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0KB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뭐 1.15바이트, 뭐 10바이트, 10KB 뭐 이 정도니까 300KB면 엄청나게 큰 용량일 것 같은데 텍스트로 봤을 때 거의 페이지를 안 나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페이지를 안 나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기준은 300KB 이하로 제작해달라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리포트 보고서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도구에 아닌가? 거기에 있나? 리포트 보고서 여기 도구에 보고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HTML 파일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뭐 2KB, 2KB면은 지금 뭐이 정도 용량, 예, 더 많아져도 뭐 300KB 채우려면은 뭐 굉장한 양이겠죠. 그러니까 되도록 많이 나눠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 파일에 너무 많이 담지 말아라라는 얘기고요. 이미지 삽입 부분 볼 때 이미지 넣을 때 이미지 태그를 써요. 이렇게. 근데 이미지를 보통 쓸 때는 어, 이미지 크기와 그 다음에 이미지의 위치, 가운데냐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기본은 왠지 디폴트는 레프트인데 이렇게 div로 감싼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고 뭐 크기를 지정할 수도 그럴 수 있으니까 div로 꼭 써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이게 인라인 속성하고 그러니까 인라인 요소하고 블락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락 요소가 같이 써야 되거든요. div가 블락 요소이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인 이미지를 좀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렇게 꼭 div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를 넣어줘야 되고요. 어, 표지는 첫 HTML 반드시 표지가 삽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운데 정렬하고 300dpi로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요거 말이죠. 커버. 보통 커버라고 써요. 하고 이미지가 300dpi 해상도가
300dpi로 사용한다. 약간 고해상도를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본문 이미지. 본문 이미지,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간 이미지는 300dpi 이상, 700dpi 이상, 300dpi 이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은 5메가 이하에서 30메가가 넘지 않도록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불러오는데, 이제, 이미지 용량이 크면은, 이렇게, 페이지 불러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1메가 이하로 맞추려고 합니다. 넘더라도 1메가, 2메가 이하. 30메가면 이거는 뭐, 이미지 총 용량. 그러니까 HTML 하나에, 페이지 하나에 30메가, 총 용량이 30메가 넘지 않도록 이미지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RC에서 파일 속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상도하고, 가로, 세로, 가로, 세로는 가로, 세로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보이네요. 보통은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RC에서 파일 속성으로 이렇게, 너비 여기군요. 너비, 높이, 해상도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퍼 파일은 이제 폰트가 들어가죠. 내가 사용하는 폰트 명조나 뭐 필기, 고딕체, 궁서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폰트를 삽입한 다음에 그 만약에 내가 본문 내에서 폰트 크기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픽셀로 하시면 안 되고 이 EM이라는 그 상대적인 픽셀은 절대적인 거고요. 상대적인 크기인 EM으로 해야 된다. 이 EM은 배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라고 하면은 1.2배, 뭐 2M으로 하면 2배가 되는 거고요. 보통은 2M은 16픽셀입니다. 16픽셀이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 1, 2M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교부는 1.2로 하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명명할 때 명명 규칙은 영문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 쓰시면 안 되고 그다음 공백 안 되고 괄호 안 되고 특수문자 괄호 쓰면 안 되고요. 시간이 가네요. 그다음에 목차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목차는 이렇게 페이지 나눈 다음에 H 태그라고 있어요. H 헤더 태그라고 있는데 헤더 태그로 이렇게 해주면은 해주고 목차 생성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목차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반드시 목차를 만들어 달라. 표지만이라도 목차로 설정해야 된다. 목차 설정 하나도 안 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사항 보시면 P 태그는 문단, 네, 기본 문단 텍스트가 들어가는 문단은 P 태그고요. div는 여러 문단, 네, 이 P 태그를 여러 개 묶거나 글 상자 만들 때, 네, 글 상자는 이렇게 보통 백그라운드가 들어간 배경 이미지가 들어간 그 박스들 많잖아요. 책을 보다 보면 그런 편집 할 때 일단 div로 묶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때 사용한다. 아까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묶- 이미지도 그건 인라인 태그라 div 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간혹 문단을 구분한 p 대신 div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 경우, 어쨌든 이거는 그 문법적으로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이건 본문, 텍스트에 꼭 사용해야 된다. 이 문단용이다라고 생각될 경우 무조건 p 태그 써야 됩니다. 문단 구분은 p 태그로 반드시 사용해라. 그러니까 기본은 p 태그예요. 텍스트 들어간 건 다 p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텍스트 들어갔는데 거기에 내가 박스를 넣겠다.
그럼 박스로 태그 위에다가 박스로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백그라운드 넣어주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본문 마진값. 본문은 마진 적용할 필요는 없고 뷰어 자체에서 약간 여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디 태그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마진은 뭐냐면 밖의 여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이 있으면 본문에 완전히 바깥쪽 여백인데 그걸 적용할 필요가 없다. 기본 여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만들어서 한번 보시면 뷰어에서 보시면 그런 게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백이 충분히 있으니까 과다한 마진을 주지 마라, 여백을 주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저기 교보문고 이포 가이드 제작 가이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예스24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스24는 좀 분량이 많은데 어차피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좀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하니까 내용이 좀 유용한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파일명 나왔었죠. 교보문고에서 마찬가지로 영어로 해라. 한자 안 되고 특수문자 괄호 안 되고 공백 안 되고 뭐 HTML이든 CSS든 이미지든 폰트든 무조건 영문과 숫자로 해라. 특수 공백 안 된다. 파일명 올바른 필요해서 오류 발생한다. 그럼 무조건 뭐 제작할 때 어, 입법 체커로 하면 무조건 오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르고 만약에 초점에 올렸다 치더라도 분명히 반려가 될 겁니다. 표지 설정. 표지는 긴 쪽의 길이가 1200셀 이상 1500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긴 쪽, 세로겠죠, 세로. 뭐, 가로가 긴 책도 있겠지만 보통은 세로가 길죠. 저 같은 경우는 1440으로 합니다. 중간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또 표지 첫 HTML 파일에 표지로 해라. 아까 그죠? 커버. 표지가 없을 경우 고객 문의가 있을 수 있다. 아까 표지 이미지 가운데 정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에 div 태그로 쌌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스타일로 해주면은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직접 써주는 것보다는 클래스로 만들어서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표지 이미지가 있는 HTML 파일은 커버로 시멘틱스를 부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파일이 표지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돼요. 요거는 굳이 뭐 이 사항은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버. 아까 말한 커버는 시멘틱스를 부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커버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시멘트 추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속성 중에서 이 커버 어디냐? 표지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시멘틱, 체크가 됐죠?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표지 이미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른쪽 클릭해서 표지 그림이라는 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여기 앞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펌 만들 때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계속 반려가 되는데 무슨 문제지? 막 엄청 헤맸는데 이렇게 체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 이 시멘틱 체크를 무조건 cover.xhtml하고 cover.png나 jpg에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OPF 파일의 메타데이터 안에 입력은 안 해도 되겠죠. 아까 그 체크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아마 그 체크가 돼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 요거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메타데이터 컨텐츠 들어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그다음 커버 아까 방금 전에 본 거죠? 음, 네. 이 체크를 안 해주면은 표지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이 책 정보, 서재 정보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구에 메타데이터 편집기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제목, 뭐 저자, 주제 설명, 뭐 발행인, 출판사가 가는 거죠. 그다음에 출간일, 뭐 이런 거, 언어, 그런 거를 넣어줍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필수적으로 제목하고 저자하고 언어는 꼭 넣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OPF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 여기 보시면 들어가 있죠. 입력한 게 content.opf 파일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어 도서일 경우는 KO 문자 한국어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른 언어로 돼 있을 경우 꼭 영어로 돼 있다 그러면 EN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TTS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그 한국어 도서의 경우 설정을 안 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폰트 설정. 폰트에서 CSS 선언한 파일명이 동일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폰트 폴더에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사용할 폰트들 넣어놨는데 여기서 CSS에서 선언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 src 있잖아요. 이 파일명이 요 파일명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같죠? 이게 다르면은 인식을 못 하겠죠. 얘는 없다고 생각하겠죠. 요 이름하고 요 이름하고 같아야 된다. 그리고 폰트 파일명도 띄어쓰기 한글 특수문자 안 된다고 합니다. PTF, OTF 두 개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용하지 않은 폰트 파일은 삭제해주고 여러 개 폰트 파일이 삽입된 경우는 그러니까 적당히 사용해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긴 하지만 보통은 서너 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을 경우 제가 저번에 9개까지 써본 것 같은데 서너 개, 두 개, 뭐 명조, 고딕 딱 두 개 쓸 때도 있고요. 네, 시간이 부족하네요. 첨자의 경우는 썩 SUP와 SUB 태그를 사용하라. 네, 이거 첨자, 위 첨자, 아래 첨자 태그니까 꼭 쓰라는 얘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폰트는 EM 단위로 변경 부탁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값 사용하면 표에서 서체 변경 불가능하고 고객 문의가 올 거다. 그래서 1EM이 16픽셀이고 퍼센트는 100%, 포인트는 10포인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EM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뭐 더 크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1.5EM, 1.2EM, 뭐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0.9EM, 0.5EM 뭐 이런 식으로 어, 그걸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큰 제목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크게 2EM, 뭐 1.5EM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본문 설정, 아까 교보문고와 마찬가지로
태그만 써라. 분단을 설정할 때는. 바디에는 마진 패딩 설정할 때 여백이 많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지 마라. 바디에는 삭제달라. 그쵸? 또 첨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UP와 SUV 태그를 써라. 그리고 각 HTML 용량 200KB 이하로 설정. 아까 교보 같은 경우는 300KB라고 했는데, 어, 또 여기는 200KB라고 쓰라고 하네요. 예스 같은 경우는. 근데 200KB도 엄청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어, 이건 이렇게 많은, 이게 엄청 길고, 만약에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용량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보고서 보면은. 어쨌든 저는 작업하면서 이렇게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인식하지 않아도 제대로 나눠줬다고 한다면은 이 용량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제대로, 그러니까 그, 목차 나누는 것도 모르고, 페이지 나누는 것도 모르고, 그냥 홈페이지로 때려 박았을 경우에는, 요런 그 예외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량 확인하는 방법,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어, 아까 말한 대로 보고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KB 넣으면 분할하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컨트롤 시프트 R 단축키 이거니까 알아두세요. 컨트롤 시프트 R. 분할은 어떻게 하느냐? 요 아이콘 요거. 지금은 이거 좀 이게 옛날 버전이라 지금은 이렇게 아이콘이 좀 바뀌었거든요.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죠? 요겁니다, 요거. 나누는 거. 커서 위치에서 나누면은, 그 다음에 나누면은 HTML이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이렇게. 1에서 2. 이렇게 나눠졌죠? 이렇게 나누시고요. 어쨌든. HTML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텍스트를 담으면 안 된다. 텍스트하고 이미지. 그 다음에 챕터에서 용량 확인 방법. 아까 용량 보고서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 EPUB 자체가 압축 파일이에요. 압축 파일인데 EPUB을 집으로 변경해서 압축 해제해서 뭐 보라는 얘기인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아까 그 보고서로 보시면 됩니다. 본문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 뭐, 요거는 태그를 잘못 쓴 건데, 여기서 만약에, 헤더 태그를 내가, 어,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디스플레이 넌을 스타일을 적용을 했는데, 그 H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닫는 태그로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는 잘못한 거예요. 이거 H 태그를 그러니까 잘못 기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당연히 납니다. 요거는 분명히 에러를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제작할 때부터 무조건 시작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닫는 태그만 있는 태그가 있긴 있어요. HTML 태그라든지 이미지 태그라든지 몇 개 뭐 또 있나요? 하여튼 제가 아는 경우 그 두 가지인데 걔네들은 단독으로 그냥 닫는 태그만 있으면 되는데 그 외에 대부분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이렇게 쌍으로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초짜나 하는 저기 실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닫는 태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파일은 JPG, 뭐 PNG, GIF, SVG 포맷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SVG는 거의 안 씁니다. 안 쓰고 대부분은 JPG, PNG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색은 RGB 모드로 하시고 CMYK는 이거 인쇄용이니까 RGB 모드로 꼭 해주시고요.
이미지 사이즈는 500픽셀 이상, 1500픽셀 이하. 본문 이미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상도는 72 dpi 이상. 아까 교보문고도 72 dpi 이상, 300 dpi 이하라고 말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거래처는 긴축을 1200 픽셀로 하고 600 dpi로 잡으시더라고요. 되게 해상도 높게 잡으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확대를 해도 이미지가 깨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50 dpi 해서 1500 픽셀에 150 dpi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주된 컨텐츠다. 전자책이다 보면 이미지 좀 해상도를 높여서 어, 그 이미지에 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비중이 없는 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왜냐면 해상도가 높으면은 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적당히 어, 용량이 너무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좀 해상도하고 사이즈를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니면 이 책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해상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도 좀 크게 하시되 아까 저기 교보에서 말한 대로 오메가 2 이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삽입 아까 태그 계속 나오죠? 지금 이미지 이제 div 태그로 쌓는 거 계속 나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보다 큰 이미지는 자동으로 비워 크기에서 낮게 리사이즈 되어 보입니다. 네. 이미지가 크니까 화면이 작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화면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리사이즈 되게 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미지 넣을 때 100%라고 해서 클래스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맥스 위드스라고 해서 최대 크기가 100%까지 보이게 그렇게 이렇게 코딩을 해주거든요.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걸 설정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귀여 크기에 맞게 리사이즈 돼서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이미지는 GMYK가 아니라 RGB 모드로 꼭 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설정. 목차는 네, 컨트롤 T 누르면 나오는 게 목차. 지금은 제가 처음으로 여기에 H 태그를 썼기 때문에 요거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T 누르면 만약에 몇 개 더 만든다 그러면은 하나 뭐 여기다 추가를 해볼게요. 처음으로 2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숨겨놨는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는 일부러 제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T 눌렀을 때 나오죠. 그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 목차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인식과 설정 그죠? 나왔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목차 해주시고요. 주석이 있는데 주석은 이 태그를 좀 배워야 돼요. 주석은 그러니까 상호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석 번호가 있잖아요. 이 번호가 있고 이 주석 설명이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를 서로 상호 연결을 하는데 그거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 태그를 이용해서 보통 웹사이트에서 링크 연결할 때 링크를 표현하는 태그가 A 태그거든요. 그 태그를 이용해서 이 아이디를 서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게 맞물리도록 이렇게 엮어줍니다. 그러면 이를 누르면은 그 주석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주석에서 또 다시 이 번호를 누르면 그 번호가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F1, 여기 아이디가 F01이죠? 여기로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주석에서 번호로 갈 때는 이렇게 A01, A01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쌍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디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연결해주고 중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첨자 이용해서 보통 위첨자 이용해서 이렇게 이 일반 텍스트보다 위로 올라가게 위치를 해주게 디자인을 합니다.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뷰어 강제 종료 관련. 뭐, 미셀러니어스 폴더에,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폴더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보통 너- 거의 거의 사용하지 않은 폴더인데, 여기에다가 뭐 이런 이법에 지원하지 않는 파일이 있을 경우는 강제 종료가 될 수가 있다. 삭제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유효성 검사. 네, 유효성 검사는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뭐 이 정도로 뭐 검사하는 거는 또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스24까지 살펴봤고요. 예스24가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제 그 알라딘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알라딘인데 알라딘도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네. 이미지 태그 div 써라. 그 다음에 내부 파일명은 공백, 영문 숫자 공백 없고 영문 숫자로만 해라. 특수문자 안 되고 괄호 안 되고요. 이미지는 JPG, PNG, GIF. 보통은 JPG, PNG 쓴다. RGB 색상은 RGB, 크기는 1080 가로. 그다음에 해상도 72 dpi 이상.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중요하면 해상도라든지 크기를 좀 높여서 제작을 하되 용량을 너무 그렇게 하면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잘 조절해서 적당히 맞춰서 제작을 하시라 말씀드리고요. 폰트는 TTF, OTF 두 개, 보통 두 개 사용합니다. 대부분 TTF 많이 사용하고요. 네, 폰트 크기는 2M 말씀대로 상대 단위로 1, 2M 보통 기본 1, 2M이고요. 그리고 크기를 키우고 싶을 때는 1.2, 1.3, 줄이고 싶을 때는 0.8, 0.9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네, 왜 EM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저기 전자책 이폭 같은 경우는 내가 책을 보다가 그 설정해서 이렇게 그 폰트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픽셀로 지정해 놓으면은 그게 딱 고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글자를 키우고 싶어도 키워지지가 않으니까 반드시 EM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폰트에 관한 건데 네, 나눔 폰트나 쿠퍼 폰트 쓰실 때는 3.01 버전 이상, 쿠퍼는 2.0 이상 버전을 쓰라고 하네요. 요거는 제가 트러블 이슈가 없어서 알라딘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각자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200KB 내외. 아까 교본은 300KB였고, 예스는 200KB, 알라딘도 200KB. 어쨌든, 페이지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용량이 크면 저사양, 이잉크 단말기에서 페이지 넘기기 늘어지거나 뷰잉이 안 된다. 문단은 픽 태그. 네. 무조건 텍스트 들어가는 건 픽 태그 꼭 써줘야 돼요. 페이지 브레이크 태그 사용 불가. 이건 강제적으로 한 페이지 내에서 페이지 브레이크를 써서 나눠주려고 하는 건데, 저도 써봤는데, 되는 그 뷰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잘 안 씁니다, 요즘은. 그러려면 아예 페이지를 나눠줘 버려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쓰실 분들은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던지, 해보,
사용을 한번 해 보시고 한번 그 뷰어에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좀 골머리 좀 썩을 겁니다. 미셀러니어스 폴더 아까 말한 잡동사니 폴더에는 뭐 넣지 말라라는 그 예스 가이드에서 나왔죠. 이런 파일들 넣지 마라. 불필요한 파일 넣지 마라 라고 하고요. 유효성 검사. 네. EPUB을 제작한 다음에는 유효성 검사를 해서 오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체크하는 체커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이미지로만 되는 10 EPUB은 도서 글자 및 폰트 변경 불가하고 내용 검색 불가 등으로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고객 문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가 분리된 EPUB으로 수정하거나 PDF 또는 CPUB 포맷으로 등록해달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예 이미지로 할 거면은 PDF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EPUB의 특징이 텍스트에 이제 폰트를 변경한다든지, 그러니까 독자가 폰트를 입맛에 맞게 변경을 한다든지, 글자 크기를 늘린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걸 이미지로만 다 채워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 EPUB으로 제작하는 의미가 아예 없어요. 그럴 때는 PDF로 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건 이제 그 도서 성격에 맞춰서 이거는 PDF로 하는 게 맞겠다 싶으면 PDF로 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편집이 복잡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잡지 같은 경우는 막, 그런, 그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굉장히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 편집이. 그거를 EPUB으로 만들려면 조금 제약사항이 많아서 차라리 그런 경우는 PDF로 만들어라라고 저도 제안을 합니다. 네, 아무튼 EPUB은 텍스트 위주, 주로 텍스트가 주인 책들에게 텍스트를 제작하는데 맞는 포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군 교보하고 예스, 알라딘에서 제공하는 이북, 이펍 제작 매뉴얼 가이드를 다 설명하느냐고 지금 막 숨차게 설명을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요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펍을 제작하면은 어, 어느 정도 네, 잘 제작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문제 발생할 거리가 많긴 많은데 최소한 요 정도는 지켜라 라는 거예요. 파일 크기, 그 다음에 목차, 그 다음에 폰트 EM으로 하라는 거, 이미지, div 싸라는 거, 뭐, 페이지 용량 300KB, 200KB 이하로 하는 거 하라는 거, 뭐, 그 정도는 꼭 지켜라. 라는 게 이제 서점에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네. 요렇게, 네. 예, 이렇게 이제 이펍 제작 가이드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한